여기를 보시면요, 챕터 1의 1장에 가족이라는 데 거기에서요, 제1절 가족의 개념, 제2절 가족의 기능, 제3절 가족의 형태, 제4절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와 특징,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학습 목표는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제3절 가족의 형태에 대해 알 수 있다. 제4절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와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가족 제1절 가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은 개인의 인성 형성, 그리고 또 사회 공동의 행동 특징, 문화 규범, 그리고 그런 걸 담당하고 사회의 기본 집단이다. 이것이 이제 가족이라고 지금 개념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족의 실체에 관한 두 개의 상이한 시각, 이건 다르게 보는 시각이다 이거예요. 하나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 제도로서 자녀 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공간과 특정, 애정의 유대, 그래서 공간은 가정을 얘기하고요, 유대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의 집합체다. 근데 집합체인데 이제 그걸 핵가족,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가족은 인간 양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 체계다. 그게 이제 가족이다 이거예요. 다른 하나의 시각은 가족을 편제하는 생물학 교육에 대한 보편적 반응이라기보다 특정한 사회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철학적, 이념적 구성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가족의 사전적 정의, 이제 우리가 글을 찾으려면 사전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현연이나 입양, 결혼 등으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런 공동체를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또 집단으로 말할 때는 가정이고, 그 구성원들 하나를 말할 때는 이제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정이라는 것은 뜰이 이제 정자가 뜰 정자인데 뜰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선 가족에 대한 그 가자와 적자에 대한 한자를 재밌게 풀어보면은, 원래 그 가자는 우리 그 집가자가 아니고 원래는 돼지우리 가자예요. 저게 돼지우리. 그래서 위에 있는 지금 여러 선생님들은 간머리라고 배우셨는데 그게 갓같이 생겨서 그러는데 간머리가 아니고 원래 그게 진면자예요. 집안에 돼지 시자가 그러면 돼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족을 많이 낳았어요, 애들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비롯돼서 이제 집갔다를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아시겠죠? 또 뜰 정자는 집안에 뭐든지 팔아서, 그리고 그 정자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법정, 무슨 그런 뜻이 걸려고 해요. 그러면 그 집안을 법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빠. 거기서 제일 어르신 할아버지 있으면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단을 말할 때는 가족, 구성원을 말할 때는 우리가 가족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나 족자는 또 결여족자예요. 결여족인데 그 밑에 화살실을 빼면은 그게 깃발 휘날리는 거예요. 깃발이 있는데 활을 갖고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이다의 뜻도 있고, 그 모여 있는 게 혈연족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결여족이라고 우리가 많이 써요.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또 그 적자를 다른 뜻으로 또 쏘다의 뜻도 있어요. 이렇게 활을 쏘는 거, 그런 뜻.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구성원들을 말할 때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제1절 가족의 개념에서 머독의 정의. 머독은 미국 사람인데요. 문화인류학자예요, 이 양반은. 그 머독은.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그 가족의 개념의 정의는 핵가족적 정의라고 이렇게 내렸어요. 거기 보시면 가족은 부부의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 주거는 한 집에 사는 걸 주거라고 그래요. 경제적 현벌을 같이 하며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했어요. 그 반면에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제기를 한 거 있어요. 문제점을. 부부와 자녀를 가족의 핵으로 파악하고 있어 핵가족으로 하는데 가족을 너무 좁은 의미로 한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을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있다 이거예요.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뭐도. 그 다음에 레비 스트라우스 이분은 확대 가족적이라고 했어요. 가족적 정의를 내렸는데 가족은 결혼으로 시작하되 부부와 그들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 구성되지만 이들 외에 가까운 친척이 포함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의 법적 유대, 경제적, 종교적인 등의 권리와 의무, 성적인 권리와 금기 또는 애정, 존경 등의 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레비 스트라우스는 이 양반은 프랑스의 이분도 문화인류학자예요. 그렇게 말해내고 또 밑에 보면 가족에 따르는 가까운 친척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다양한 여러 형태로 비협된 것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이 레비 스트라우스는 가족을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버게스와 로크의 정의. 요 학자들도 미국의 학자예요. 인류학자. 똑같이 사회학자, 가족학자. 그래서 버게스와 로크는 가족을 혼인, 혈연 또는 입양, 결합한 집단 하나의 과거로 형성하고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어머니, 딸, 형제와 자매라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로다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통적인 문화를 창조 유지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2절에 이것도 가족의 기능, 가족의 기능인데 가족의 기능이란 거기에 수행, 역할, 행위 이런 것을 전부 다 보편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가족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기능에는 우리 보면 성적 욕구의 충족과 균형. 성적 욕구라고 하면 이제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적 욕구는 그게 아니고요. 상호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존중을 하면서도 무슨 뜻이 있으면 동의를 하고 또 이해도 하고 그런 것을 여기서는 성적 욕구의 충족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또 두 번째 자녀 출산의 기능, 또 세 번째는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 이제 신분을 부여하잖아요. 너는 그냥 딸이면 뭐 이렇게 아들이면 뭐 이렇게 그런 그 기능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이 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안전 이건 뭐 당연하죠. 서로적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능을 해야 되니까. 또 경제적 기능. 뭐 이제 생산적인 사람은 어차피 경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또 사랑과 애정을 공급하는 정서적 기능 또는 종교적 기능. 아홉 번째 오락을 통한 사회적 기능. 이렇게 9가지의 그 가족의 기능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족이라면은 이렇게 9가지의 기능을 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요 자스트로는 그 미국의 사회복지학자예요. 이분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기능을 인구 생산 기능, 출산하는 거죠. 또는 아동 양육 기능, 아기를 이렇게 기르는 거죠. 또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 기능, 또는 성적 행동의 통제 기능, 가족의 원천 기능으로 제시했다. 자스트로는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가족 내의 기능, 가족 내의 1번 성과 자녀 출산의 기능. 이거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은 필연적이죠. 이거는 그래서 생산 그리고 생식의 기능을 사회의 다른 집단에 대신할 수 없는 가족만의 고유한 기능만큼 중요한 기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식 그 식자가 그거는 번성한 식자예요. 그래서 죽을사 옆에 그 죽을사라고도 그러고 앙상을 알이라고도 그래. 뼈만 앙상에 남은 거고 만들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다 기독교 다니시니까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꼭 3가지 과일이 올라가야 돼, 제상에. 그래서 거기서 꼭 올라가야 되는 게 밤하고 대초하고 갑이 있어요. 갑인데 여기서는 얘기를 하자면은 밤을 심으면 밤이 밤털 있죠. 밤털이 다 없어져야 밤을 열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 거지, 자기 몸을.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그래서 여기 죽을사 옆에 그런 거고, 뼈ang상을 알자에 고들직자가, 너 죽으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지. 근데 우리가 이제 식민지라고 쓸 때는 틀려요. 요 식자를 쓰면 안 돼, 또. 식민지는 그 나라 사람을 우리나라 갖다 심어놨어. 일본 놈들을 갖다 심어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자기 국민화하고 만드는 걸 식민지라고 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글자가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대신할 수 없는 가족만의 고유한 기능만이 만큼 중요한 건 없다. 네? 그래서 가족 내에서 또 자녀 출산의 기능이다. 그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가족 기능의 기능에서 2번째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거기 보시면 아이들을 출산하면서부터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가족 생활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자식이 하면 부전자죠. 엄마를 따라서 딸이 하면 모든 여전이죠. 그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젊어서 이거를 얘기를 잘했는데 지금 우리 아들 딸이 술 잘 마셔요. 지금 이게 자랑은 아닌데 며느리까지 손자 손녀 근데 탈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술 먹고 이런 게 행동에 적이 없으니까 또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들은 가정의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족 생활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또 바람직한 인간을 성장으로 돕는 역할을 하며 자녀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기능을 가족 내에서 2번째 할 수 있다 이거죠. 3번째 경제적 기능. 가족의 경제 기능은 이제 생산 기능과 소비 기능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가족 내 기능에는 또 경제적 기능이 또 있다. 또 4번째 보호 기능. 보호는 질병이나 그 외의 위험으로부터 가족 구성원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오늘날 외부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내는 거. 왜? 그런 거 있어요. 예부. 그러니까 가정 내도 그렇지만은 밖에서도 이제 사회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가 있죠. 가정에서는 또
그 아버지가 좀 잘 살고 하면은 이제 뭐 금수저 뭐 무슨 흑수저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관계가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도 위험으로부터 그 가족이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종교적 기능. 가족의 이제 종교적 기능은 종교적 의례 형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 감사하고 진리를 깨닫고 인간적인 한계를 겸허하는 것, 스스로 이제 낮추고 비우는 것을 겸허라고 그러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말한다. 이제 종교적 기능은 이제 그러한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종교적 의식만 그런 형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활에 감사하고 진리를 깨닫고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다음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가정 내 기능에서 휴식 기능, 이제 쉬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휴식의 그 시절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시원한 데가 나무 밑에 가서 있는 게 제일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무 밑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쉬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그럼 그 옆에 식자는 원래 그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을 쉬면 코빗자예요 원래. 코요 원래 그거는. 코하고 심장으로 숨을 쉬면 안 쉬나요? 그래서 이거는 숨 쉴 식자에 숨을 쉬는 거. 근데 우리가 쉰다고 숨을 안 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구성원에 대하여 심신의 긴장이나 어떤 일이 이제 그 아주 기념하게 그런 거죠. 급박하고 그랬을 때 이제 피로는 그 피자가 병이 이 피부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거는 우리가 특정적인데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그냥 이제 무슨 거라고 그러죠. 예, 그럴 때 이제 근데 그 로자는 그건 노동할 로자예요. 그냥 놀면은 피로가 안 오잖아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피로를 얘기하면은 노동을 해서 몸이 안 좋은 거를 우리가 피로라고 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다 하실 거예요, 뭐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두 자가 있어도 뜻이 같은 게 있고, 피로는 그 피자가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거는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를 뭘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데 휴식 기능을 갖는다. 이건 당연하죠. 다음 7번 오락 기능. 오락도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뭐 영화를 즐길 때 부모와 자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같이 안 모이잖아요. 특히 보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문 이렇게 열고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이제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반될 수 있으며 그 자체의 마음이 열리고 대화를 하게 되므로 그것도 가족이 이제 오락을 하면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식의 기능도 있고 오락의 기능도 꼭 필요하다. 이게 가족 내에서 가족 내요. 그 내자는 한자로 내가 안 써놨어요. 그게 안 내자 써야 돼. 한자로 내고 쓰면은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기능이 그런 걸 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거기 대사회적 기능. 대사회적 기능은 것은 사회에 나와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럴 때 이제 대학 때잖아. 우리 대답할 때가 아니라 그럴 때 이제 기능은 한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 성을 통제하는 기능. 사회의 승인을 받는 공익된 결혼이라도 제도가 어느 정도 전체 사회의 성관계 질서 있게 통제해주며 대외적으로 사회의 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것도 다 그 나라에서 보호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성을 통제하는 기능은 이제 사회에서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을 통제하는 기능은 이렇게 성관계 질서 있게, 특히 이제 성 문제니까요. 그런 대외적인 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사회 구성원을 충원하는 기능. 사회 구성원을
그냥 뭐를 하려면은 사람을 해설을 하려면 사람을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가족에서. 그래 가족이 지닌 자녀 출산의 기능은 그 아기를 낳는 건 뭐예요? 존속,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사회를. 그리고 또 크게 나가서는 저 기여하는 거잖아요. 나라에 기여할 수 있죠. 네, 기여하면 나가 인간이라는 종이는 그거는요. 요거는 시정자예요. 씨앗종자. 씨. 아시겠죠? 그 우리 이제 그 실퍼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이제 그 뭐랄까 그거를요 번식을 시키는 거죠. 유지시킨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을 충원하는 기능도 이제 그렇게 대외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사회적 기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 이건 뭐 당연하죠. 가족의 소비 기능은 뭐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주가 이게 참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의자가 먼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분들은 식이 먼저 들어가요.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벗은 거지는 동양은 앉아도 입은 거진 동양인들한테 붙나라. 그래서 옷이 입어야 되고 우선 먹어야 되고 자는 거는 뭐 아무데나 어떻게 자면 되니까. 그래서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대사회적으로 개개인의 생활 보장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도 일하는 거 생활 보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나 가족의 소비는 바로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과 직결 또는 국민 경제 순환에 있어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돈만 벌어가지고 집에만 쌓아놓으면 경제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활 보장하는 기능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소비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 사회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기능. 계승은 뭐 이어가는 거니까요. 그건 이을 게 이을승자니까. 그거는 가정에서 양육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녀의 사회와 측면에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식 또는 규모, 도덕, 이거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은 뭐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니까요. 또 규칙적인 그 법례가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되고 요새는 뭐 도덕이 땅에 어떻게 됐더래요? 떨어졌어요. 주스면 되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주술 것도 없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제가 볼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서 그래요. 첫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요새 시대가 그냥 뭐 아무 때나 같이 밥 먹는 적이 없잖아요. 그 농경 시대에는 그게 참 그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 가장 부모님이 도덕을 모르니까 애들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빠가 어떻게 했느냐, 부모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많이 배워요. 요걸 무서운 얘기지만 이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내 아들을 뒀는데요. 어머니가 닭을 사오면은 닭을 머리하고 다리만 엄마가 먹고 몸통만 아들 해줬다는 거예요. 그 요놈이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걸 결혼시켰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오면서 이제 닭을 한 마리 사갖고 와서 마누라한테 와이프한테 엄마는 머리하고 다리만 좋아하니까 공을 드리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교육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애들이 남매인데 어릴 때부터 4등분이에요, 무조건. 4등분. 그러니까 4등분에서 자기 거는 안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방에 떨어져도 자기 돈이면 안 주워요. 그 남의 걸, 그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왜,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왜 애들만 많이 내기냐 이거요. 당신도 나도 집 아니요. 똑같이 4등분에.
아, 멋져요. 근데 그게 실천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늘 얘기지만 제가 이제 중국과 온 걸 한자 한 몇 년 가르쳤는데 우리 아들이 저 바람에 중국과 나왔고 지금 이제 그 회사에 영업부장인데 돈 잘 벌어. 이제 다 술 한잔 먹으면 그 얘기예요. 참 내 아빠 덕분에 이 먹고 잘 산다고 그래요. 뭐냐 했더니 아빠가 한자라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한자를 그렇게 책상 위에서 넣은 걸 봤대요. 온 거 써는 거를.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먹을 자가 왜? 아니 가는데 왜 여기 방패순이 왜 이게 돌숫자가 될까? 이상하잖아요. 그쵸? 방패는 뭐하는 거예요? 방패예요. 막는 거잖아. 마을이 그렇게만 막으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럼 여기 이게 돌순자예요. 여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배웠는데 중학교 때 한자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럼 너 안 기여하니까 국문학과 가라, 영어영문학과 가라. 나 싫대요. 이게 뭐 할 거냐? 이게 없어요. 요새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뭐가 목표가 없어. 보니까 뭘 할지도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잘 먹이고 자잘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뭐 잘 살기는 뭐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걔가 이제 그거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게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은서도 도덕도 우리가 좀 가르칠 수가 있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덕은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네. 그 도자 아시잖아요. 그게 머리 숫자 밑에 그때 머리 숫자 밑에 그게 빨리 가면 안 돼. 그게 시험시험 갈 착자예요. 그게 머리를 쓰면서 시험시험 가서 하는 것이 길이지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되나요. 그래 길이라는 것은 길만 하는 게 도리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면 도사요. 그럼 나는 그래요. 길에서 죽었나 뭐 길에서 죽었어? 또 길에서 죽어서 도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가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전통과 문화를 계속 우리나라 이게 그 전통을 좀 무시해버려요. 네. 그리고도 전통가요는 좀 가옥 같은 걸 잘 보존해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부시는 거 있더니 아이가 새로운 걸 좋아해나 봐. 신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다 내놔. 나이 드신 사람들 다 끌어들여. 저도 그래요. 저도 가다 보면 이거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근데 뭐 들고 간다고 집으로요. 그걸 필요해요. 또 집에 가져가면. 네? 그래서 사회의 문화를 이제 이렇게 개수하는 기능도 이제 대사회적 기능이다 그런 뜻이에요. 5번 사회 안전화 기능도 있어요. 사회들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가족이 개인에게 심신의 보호와 휴식을 제공하는 바로 가족이 사회의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신을 휴식하고 뭐 이렇게 무슨 보호해 주는 것이 나가서는 이게 사회의 안정화를 촉진시키는 거다 이거죠. 촉진. 그 촉자는 이게 재촉할 촉자예요. 원래 재촉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발로도 안 나. 빨리 이러니까 만족할 때까지. 네. 그래서 안정화를 촉진시키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안정화 기능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페이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제2절 가족의 기능에서 가족 기능의 이제 변화는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양육 보호 기능. 발전된 국가나 사회에서는 유아, 노인, 환자를 위한 사회보장과 복지 제도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어. 아동 보호와 양육 노인의 부양적 기능을 맞는 사회가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가족이 이제 어릴 때나 노인들 환자들 그런 것을 사회보장 제도로서 또 아동 그러니까 이제 유아는 이게 유아가 애무예요. 아자가 아이 아자인데 왜
어릴 때 숨 쉴 때 여기로 들었다 나왔다 했죠. 네? 그럴 때 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유자 있죠. 그 유자는 힘을 쓰는데 아주 힘을 너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자라고 그래요. 네. 아시겠죠? 그럼 그 이제 밑에 또 혹시 아동이라고 있죠? 동자는 요러면 좀 큰 거야, 애가. 서서 마을을 막 뛰어다녀. 설 밑에 그 마을 있잖아, 그러게? 그게 이제 좀 큰 그게 애 뜨고 아동이구나.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그래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 노인, 부양은 아직 도울 붙자, 부양. 도우면서 모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사회의 가족의 기능이다. 다음 보면은 교육, 사회와 기능. 이제 교육, 학교나 학원,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아시죠? 그 박자는 그 넓을 박자예요. 넓은 거. 넓은 거는 물건을 많이 갖다 놓은 그 집이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석사는 많이 알아서 석사고, 예? 박사는 넓게 알아서 석사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개통철학 박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확한 게, 아는 게 정확한 게 없으셔. 그냥 여러 가지를 조금 많이 알으셔. 네.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 등에 의하여 교육이 수행되잖아, 지금이요. 각종 박물관에 가면 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책본 대고 있거든요. 네. 뭐 서점 가든 뭐 얘기 안 한다는데? 네, 맞아요. 얘기 안 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루 종일 내쫓지도 않고 누구 와서 말도 안 하는데 쳐다보도 않고 한대 그냥.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조직체가 담당함으로 가족의 교육적 기능이 사회와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그러니까 집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이런 거 학교는 하면 도서관 박물관 때문에 축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소가 가정에 새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육은 사회와 기능에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휴식오락 기능. 대중화 사회는 가족적 여가 활동을 감소시켜 가족을 분산시켜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놀러 갈 때 많으시잖아. 많아요. 정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요. 아니,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네? 많은데. 아니 옛날보다. 그 가족을 분산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가족의 관심 밖으로 그냥 조그만 가도 관심이 없어. 엄마 아빠한테. 예? 그리고 뭐 부모는 뭐 자식한테 관심이 많지요. 사실은 잘못될까봐. 그래서 관심 밖으로 그러니까 관심을 가정 밖으로 돌리게 하여 애들을.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지배와 간섭에서 점점 벗어나도록 촉진시킨다. 이게 이제 어디 가서 오락하는 거, 어디 가서 쉬는 것 때문에 집에서 가족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의 기능 변화가 이렇게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뭐 동아리 있잖아요. 네? 집이가 중요해요? 동아리가 중요해요? 모임이 중요해요? 동창회가 중요해요? 다 때려치고 이거 먼저 가잖아. 일단 이걸 뭐 자주 만나는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동아리, 모임, 동창회 등 그 동창회의 그 창자가 창문 창자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 글자도. 예. 구멍열 밑에 444 개인의 나야 마음씨. 그러니까 구멍을 요 구멍이 조그만 구멍에 구멍을 내놓고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늘 창문이야. 창문으로 시원하잖아 아침에. 그래서 이게 창문 창자. 그래서 한 창문에서 공부한 사람의 동기가 동창. 큰 문에서 졸업하고 나온 사람을 동문이라고 해요. 알겠죠? 문자 쓰면 그냥 뭐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다 동문. 그런데 한 창문에서 공부했어. 그건 동창. 그만 코너를 구분해줄 줄 알았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동창회 가요. 동문에 날 안 가도 동창회는 잘 가시잖아. 가시죠? 그래서 사교적 모임이 늘어남으로써 가족의 휴식며 오락의 기능은
그러시죠? 네. 저도 오늘 노는 날 그냥 마누라하고 옆에 있으면 좋은데 아침 일찍 나서 여태까지 뭐 하다가 하시니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 공부한다고 그냥 몇 수십 년을 그냥 진짜 잘 때만 옆에 가서 잘 때만 사실은요. 맨날 책상 앞에 있지. 그래도 그걸 뭐라는지 알아요? 그래도 아이고 그렇게 뭐 했냐 성공도 못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게 얼마나 그냥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난 더 열려서 그래서 이렇게 오락 이제 시계 오락 기능을 가지면서 이제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분산시킨다. 다음 종교적 기능, 가족의 종교적 유대는 약화돼요. 그냥 가족끼리의 이제 종교적인 거는 약화된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기능은 점차 종교기관 어디로 가요? 교회. 뭐 우리나라 뭐 종교가 최고로 많다 그래요. 그 대신에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와서 한국에 오면 끝이래. 왜냐면 물을 못 건너간대요. 일본으로 못 건너오겠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종교가 최고로 많으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있는 종교는 망한 종교가 없대 또. 그래 한국 사람이 너무 잘 믿고 너무 착한 건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한테 뭐냐 몇천 년 동안 그냥 다 했는지 몰라. 그래서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래도 신기하게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기관과 이제 자꾸 밖으로 사회조직으로 옮겨가고 있다. 종교적 기능은요. 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다음 보시면 이제 현대가족의 바람직한 기능 6가지가 있는데 1번 가족 간의 애정을 도모한다. 애정은 가족생활의 중요한 소산이죠. 그쵸? 네, 소산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예요. 소산가. 산을 뭐 만들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은 뭐 출산이라 그러죠. 예? 근데 애차부터 아기가 있어요 뱃속에? 아니요. 아니죠. 네. 그래서 원래 쓰는 건 생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 생산이 맞는 거예요. 그 출산은 몰랐어. 근데 나왔어. 그게 낳았잖아. 그래서 출산이야. 나왔잖아. 나와 만들어서 원래는 생산이라고 써야 돼. 이게. 이게 없는 것을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산이죠. 근데 창조는 얼마 써요? 창조. 예?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과 무언가가 있는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있는 거에서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있는 것에서 만들어요. 그 창자가 칼도 옆에 있는 게 창고 창자예요. 창고예요. 그 창고에는 뭐가 있느냐? 재화가 있죠.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엉거리? 먹는 거잖아. 아, 밥 십장 밑에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밥을 사람이 먹고 입구자가 사람인데 밥을 사람이 먹기 위해서 뭔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창고에 없다 칼도가 있어요? 그 옛날에 뭘 많이 했어요? 칼 갖고 전쟁을 했잖아. 예? 그래서 창고에다가 칼을 쌓아놨다가 무기 쌓아놨다가 뭔가를 시작을 해. 그래서 원래 시작할 창자예요. 그게 절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누군가가 있어서 왔잖아. 예수님도 그 동경이 누군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창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없는 것에서 나온 게 그 창자가 아니에요. 한문을 하시면은 한자 하시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모든 걸 빨리 이해하셔. 또 찾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소산이 된다.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애정. 사랑을 해야지. 애정은 사랑이니까. 다음 부부와 자녀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서로 애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한다. 원래 이 분위기는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기체예요. 기체. 원래 그 분자고 재밌어요 그게. 비유 밑에 그 나를 분자를 하게 비가 오는 거지 나눠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그게 눈 펄펄 날릴 이게 휘날릴 분자예요. 그럼 눈이 이렇게 휘날리는 것 같이 날씨가 흐리다. 그래서 안개에 있어. 안개 분자라고 그래요. 안개. 안개가 저기 흐리나오게 이렇게 그 주위를 좀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래? 분위기 메이너잖아. 그렇잖아요. 예? 네, 분위기. 요거 쓰는 거예요, 분위기. 네. 그래서 부부와 이렇게 해서 애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두 번째, 안정감 부여와 수용. 가족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해야지. 모자르는 거 보태주고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해야 되죠. 그런 애대로 가족 구성원의 안정감과 지속성을 발달시키는 관계가 있다. 지속적 계속 꾸준하게 나가야지 지속성은요. 그 밑에 3번 만족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한다. 가족은 기본적 만족감과 보람을 가족 구성원 서로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하죠. 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잘 벌어다가 애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죠.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아주 못해. 안 하려고 그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족감과 그 목적의식을 보였는데 그런 그 충족감을 주게 하는 거다. 다음 4번 지속적 동료감의 유지. 가족 구성원의 일상에 실망 있죠. 이렇게 실망은 자기가 뭐가 하고 싶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그 망할 망타 죽을 망타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 망은 희망, 자기가 뭐 바랐던 거가 잃어버린 거고, 그런 거와 이제 기쁨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뜻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동료다. 그런 뜻이에요. 동료. 그렇죠? 그 류는 그 동료력자예요. 그거는 것도. 요 사람인 옆에 있는 요 글자가 요게 횃불이에요. 횃불. 사람이 앞에서 횃불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그게 같은 사람이다. 이게 같은. 그게 동료의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동료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동료의식이. 너는 너고 나는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응? 뭐 자식이 공부하든지 말든지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든 학원 보내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 부모 심정을 한 10분의 1이라도 알면 공부 잘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얘기하는데 내가 원래 그냥 공부를 한 시간이 없어갖고 장관을 키워서 공부해갖고 애들한테 공부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못했어요. 아니 내 거 여기도 바쁜 거예요. 내 책 보기도. 그러니까 걔들도 애들한테 공부할 말을 안 해요. 자기들한테. 자기 스스로 했으니까. 그것도 이어받더라고요. 그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네? 열심히 돈 쳐들여서 저기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가정의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지위와 부여, 완전 사회와 자녀의 출생 시 자동적으로 그 부모가 속한 사회에 속한 그렇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 시골에서 농사지면 다 농사꾼이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렇다네. 그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유튜브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계급 있으면 다 걸로 가고 아버지가 농부면 그냥 죽자기 농부를 해요. 거기는. 우리 사회계층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신 안 되는 거 아버지 자식한테 안 가르치려고. 예? 근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 집신은 안 팔리는 거야.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 물어봐도 안 가르쳐줬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 물어봤대. 아빠가 이렇게 아버지가 만든 그 집신호가 잘 팔리냐고 했더니 그 털, 끝끝끝이 이렇게 털 있잖아요. 어? 그걸 뜯으라고 그러는데 털 죽더라는 거야.
끝끝이 나물고 참 이쁘게 다듬었으면 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깨달아. 약간 멍청한 것이 그럼 아버지가 잘다는 걸 봐서 자기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들도 멍청한 것 같다 그때 또. 그래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문화유산을 전수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다음 저 6번 통제력과 정의감의 확립. 가정을 통하여 개인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 권리, 의무, 책임감 뭐 자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초기에 경험한 칭찬, 벌은 그의 선악에 대한 분별력에 되어 성인기의 도덕관, 선과 정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킨다.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가끔 보면은요, 그 마누라를 들게 패. 보니까 아버지가 무지하게 맞았더라고 어릴 때.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 박히나 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이거 벌을 받는지 얘기를 해주면은 잘 분별이 되는데 그거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쁜 사람이 성인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스톡하는 거 있죠? 소매치기. 소매치기는 소매치기 숫자는 그 손수가 3개짜리가 있어요. 붙은 게. 소매치기는 한 번 하면 안 되잖아. 손이 여러 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글자가 재밌어요. 우리나라 그 이쪽에 숫자 몇을 좋아하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3자를 좋아하잖아. 가해봐. 한 3-4번, 보여도 3번, 뭐 호랑이가 없는데 만들었다 해서 3인성호 다 만들어내잖아요. 3자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형을 3번 해달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 있고 성인도 이렇게 점점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통제력과 정의감을 확립시킬 수 있다. 현재 가족의 바람직한 기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빨리 할게요. 다음 보시면은 거기 가족의 형태. 자, 가족 형태에 분류해갖고 이제 소가족과 대가족. 가족 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5인 이하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가족이라고 하고요. 6인 이상을 대가족이라고 했다. 다음 핵가족과 확대가족. 핵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자녀는 결혼함에 따라 부모 집을 떠나 새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은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맏아들만 데리고 살았어. 지금 맏아들도 같이 안 살아요. 이제 확대가족은 핵가족이 확대되는 걸 뭐냐면은 같이 살다가 결혼시켜서 내보냈는데 이놈들이 또 여기 뭐 들어가 사는 거야. 그럴 때는 확대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복합된 형태로 핵가족이 종족 알죠? 종족 이렇게 hin께에다 직계라고 하면 돼. 직계. 네. hin격은 가로, 형제, 자매 그거를 이제 우리 행대라고 그래요. 행적 네, 종족. 그래서 행적 종족으로 자녀가 결혼 후에 오기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거기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족이 부부가족은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독립, 분가하여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가족이 하나의 가정이 됐죠.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부부가족 아시겠어요? 현재 사시는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 이 뒤에 나와요. 그냥 빈둥지 시기라고 해야 그냥 둘만 빈둥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핵가족과 예형적으로는 동일한 형태다. 예형적으로는. 두
번째, 거기 보면 직계가족, 핵가족의 정적으로 확대된 형태,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이나 일본의 가족과 같이 원칙적으로 여기 와 맏아들만 본거에 남아. 그쵸? 집이 크면 다 살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계승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아들은 분가하는 형태다. 무조건 어떻게 돼요? 지금은요 결혼하고 그 혼인신고를 하면 무조건 분가해요. 따로 세대예요. 그냥 무조건 지금은 뭐 아저씨 다시 세대를 할 거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한 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걸 했더니 세금 받으려고. 모든 게 다 직결이 돼 있어.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외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분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반계 아시죠? 반계. 반계는 핵가족이 행적으로 확대된 상태로서 같은 세대 형제들이 결혼하여 후에 부모와 동거하는 형태로 중국이 이렇게 했는데 가족 형태에 속한다. 방 옆에 이렇게 형제들이 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4번 과도기적 가족. 생활 형편에 따라서 잠재적인 기간이지만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는 역시 이제 형제나 남매 등이 사는 그 세대를 1세대라고 그래요. 그걸 과도기 가족이라고도 한다. 과도기적 가족. 다음 거기 보면은 또 가족의 구성과 세대에 따른 거. 1세대는 남매와 형제로 구성되고 2세대는 부모와 미혼 자녀 또 구성은 핵가족. 다음 3세대는 조부모 부모 또는 4세대는 증족까지 해서 네 개를 사는 게 4대 가족이라고 해요. 4절 보면은 현대의 가족 변화의 특성, 현대 사회의 가족 변화, 산업화 가족, 과거의 가족이 수행했던 다양한 기능들은 사회가 담당하게 하였고 가족의 기능이 식소히 변화된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 농경사회는 집에 살았는데 산업화가 되고 다 뿔뿔이 헤어지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요. 산업화의 가족에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결속력, 그게 이제 결속력이 약화되고 개인주의로 이제 요약이 돼요. 그리고 특히 나타나는 것이 여성 경제활동이 급격히 증가됐죠. 그리고 남녀가 낸 거기에 가사도 요새는 그 남자 그 주부도 있더라고요. 그 남자 주부 쓸 때는 거기 보시면은 그 주부라고 쓸 때 그 산에 붙자 써야 돼요. 안에 붙자 쓰면 안 돼요. 요새 남편은 산에. 그게 집 살림하는 거야 남자가.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바뀌어야 자고요. 거기 보면 양성평등이죠. 이것도 부계에서 양계로 가. 양계 제도로다. 아버지가 없으면 누구 따라가야 이제 엄마. 원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큰아들 왔잖아. 무조건 큰아들 밑에 와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그래서 정부와의 사회적 관계는 느슨하면서도 자율적 사회관계 확산. 남성과 여성 간의 상호 독립성 증대. 요새 비혼 가족이 많잖아. 독립해서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정부와의 가족. 인터넷에 이제 보면은 거기 인터넷 때문에 가공 공동체가 이제 많이 이제.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겁니다.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네, 네.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